안녕하세요.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. 좀 바빠서 오래간만에 녹화하는데 뭐 죄송합니다. 뭐 바쁘다는 핑계밖에 될 수가 없나요? 이제 2022년이 오늘부로 다 끝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결산을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됐나. 그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기 투자했을 때거든요.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죠. 다우가 그나마 낮지만 8.78%, 나스닥하고 S&P는 정말 힘들었습니다. 마이너스 19%인데 그냥 20%, 다우는 30, 아니 나스닥은 33%, S&P도 마이너스 20%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근데 뒷부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장기 투자,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, 그러니까 3년 투자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이게 당연히 예상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. 그거 꼭 봐주십시오. 하여튼 장기 투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. 장기 투자하고 인덱스 투자는 전체 자산의 50%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최소.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전 나쁘지 않은데 워렌 버핏은 S&P 투자를 90%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여튼 인덱스 투자하고 장기 투자는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선은 뭐 좀 더 자세하게 이건 보고 퀵하게 볼 텐데 하여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. 정확하게 마이너스 8.78% 다우 지수입니다. 다우 지수고 이게 S&P고 다우고 그리고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다. 마이너스 33%까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. 그나마 다른 특히 이 바닥을 찍어서 마이너스 23%까지 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 여기도 더 내려갔었죠. 마이너스 20%까지 갔지만 다우하고 S&P는 그래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. 다우는 많이 반등을 했고 S&P도 그래도 마이너스 23%에서 그래도 4, 5%까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 최저점을 찍고 있죠. 이만큼 성장주들은 많이 힘들었다는 거 그거를 좀 여기서 나오고 다우가 역시 다우래서 이게 경기 방어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진짜 마이너스 17, 18%까지 가다가 이게 아마 10월경일 것 같은데 올라갔고 S&P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고 다우는 뭐 기술주 증시다 보니까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은 많이 계속 빠지고 있다. 올 1년 내내 이거를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걸 좀 알아주시고요. 근데 반대로 작년을 보겠습니다. 작년 2021년이요. 여기서 보시면 2021년 1년 동안 보면 거꾸로 여기서 재밌는 건데 전 당연히 나스닥 노란색인 나스닥이 가장 성장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나스닥은 15.899, 그 다음에 다우가 18%고 오히려 S&P가 26.89니까 27%로 더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보다 그래도 작년은 괜찮은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장주들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래도 2021년이요. 아직 2021년 동안은 생각보다 그래도 S&P가 제가 제일 좋아하죠. S&P가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보였다.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2년 합계 계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더하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 S&P를 하신 분은 그래도 7.45%의 수익을 내는 거죠. 그리고 S&P하고 다우의 장점이 있는데 S&P는 약 플러스 1약 5에서 5%를 더 더할 수가 있거든요. 다우도 당연히 이거보다 더 주겠죠. 왜냐면 배당이 나오거든요. S&P 인덱스에 투자했다면. 그러니까 1.5% 많으면 2% 사이인데 하여튼 1.5%이기 때문에 7.5 더하기 1.5 하면 9%의 수익을 발생시킨 거죠. 2년이니까. 아 2년이면 더 나왔겠구나. 2년이면 이게 3%가 돼가지고 약 10%의 수익을 올렸겠죠. 다우는 더 나왔겠지만 하여튼 9%의 수익을 나오는데 나스닥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나스닥 관련 투자는 안 해가지고 여기도 배당을 준대 배당액이 좀 낮겠죠. 뭐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은 2년 동안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배당은 빼더라도 하여튼 배당은 뭐 뺐습니다. 마이너스 10%의 수익을 난. 그러니까 나스닥에 2021년 1월 1일 날 투자를 했다 그래도 마이너스 10%면 그래도 감상할 수 있는데 올해 나스닥에 들어가신 분은 마이너스 33%죠. 이거는 인덱스 투자에서 마이너스 33%면 좀 많이 큰 겁니다. 개별 종목이라면 뭐 얘기가 달라져도 인덱스 투자에서 그리고 인덱스도 마이너스 19.44%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손실이 난 거라고 보거든요.
그리고 내년에도 불황이 오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안 좋겠죠.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. 하여튼 그리고 2021년에 S&P가 가장 좋았다. 전 당연히 나스닥일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거 그리고 다우는 진짜 하여튼 경기 방어죠. 하여튼 코카콜라 보고 있으면 코카콜라하고 뭐 에너지주들이 이 다우에 S&P에도 있지만 하여튼 그거 하여튼 다우는 진짜 생각보다 좋습니다. 하여튼 나스닥만 2년 동안 투자했어도 마이너스 10%다. 너무 성장주를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2년만 했어도 괜찮다라는 거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근데 제일 드리고 싶은 건 3년 코로나 터지고 주식이 막 화랑이어서 정말 좋았을 때 3년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이거 나스닥이 쭉쭉 올라갔죠. 나스닥 나스닥 왜 이렇게 올라가냐, 나스닥 최고인데 막 이렇게 되게 좋아했는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S&P도 따라 올라가긴 했는데 당연히 다우가 제일 조금 올라가죠. 기술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. 근데 결국엔 가서는 18% 차이가 1%가 안 나요. 0.7%, 8%밖에 안 나게 결국은 플러스 18%로 다 끝난다라는 거죠. 결국은 만난다라는 거죠. 이만큼 더 성장한 이거 나 S&P보다 이만큼 더 성장했고 얘보다는 이만큼 더 성장했으니까 성장률 차이가 이거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75 여기 그래서 여기를 한 25라 그러면 50% 더 성장했던 거죠.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어요. 50%가 더 나스닥은 더 성장을 해서 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만나는 거죠. S&P보다도 S&P가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25%더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한 45%라서 그래서 와 나스닥이 그러니까 이 최고점일 때 2022년 뭐 한 10월경이겠네요. 10월경 뭐 10월 말경일 때는 최고 찍을 때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는데 2021년 10월이요. 지난 1년 내내 쭈쭈쭈쭈쭈 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만나더라. 그래서 세상에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 이때 이럴 수밖에 없었죠. 뭐 엔비디아라든지 줌 이게 수치는 다 기억 안 나니 줌이 정말 많이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지만 얘네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더라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나더라. 그래서 정말 성장 관련 주식은 진짜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&P를 항상 추천드리는 거거든요. 이런 거고. 근데 몇 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작년 2021년 내는 안 들어오시더라고요.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S&P 500을 지금도 추천드리고 장기 투자하시라는 거 결국은 이렇게 만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성장주의 명암이라고 할 텐데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테슬라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이어 투 데이트라고 올 1년 동안 399달러에서 123달러로 70%나 떨어졌거든요. 뭐 이거는 테슬라는 솔직히 전 프로그래머라서 잘 모릅니다. 근데 하여튼 그냥 이 종목별로 보면 이게 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너무 성장주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그냥 말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70%고 이 나스닥은 이렇게 쭉 1년 동안 약 마이너스 33% 지수가 33% 떨어졌으니까 지수보다 더 떨어진 거죠. 하여튼 테슬라는 2022년 동안 떨어진 건데 이때 최고점 대비 2022년이니까 최고점 대비 떨어지면 이것도 한 30 나스닥은 최소한 35% 40% 떨어 그러니까 75에서 18%니까 한 45% 빠졌겠군요. 이게 만약에 최고점 대비라 그러면 나스닥이 하여튼 나스닥 45% 뭐 테슬라도 약 70% 빠진 거고요. 그것도 1년 동안.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빠진 거는 좀 이거 좀 가슴이 테슬라 가지신 분은 좀 가슴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테슬라 관련된 거는 한번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그 수치만 가지고 기업 분석은 제가 솔직히 잘 못하지만 수치만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. 예, 참고했던 건 뭐 파이낸스 야후닷컴이죠. 야후 파이낸스에서 많이 봤습니다. 2022년 정말 힘들었습니다. S&P도 그냥 나름 마이너스 20% 빠졌고 나스닥 33%나 빠지고 계속 빠졌죠. 이게 너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돌려줬는데 근데 장기 투자하면 2년 3년 그래서 2년만 보더라도 S&P만 보더라도 그래도 7.45%가 성장을 했고
그래서 2년 동안 배당 받고 하면 10% 나왔겠죠. 3년이면 18%의 성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젊으신 분은 지난 영상에서 했던 S&P하고 나스닥하고 이렇게 뭐 반반씩 하든지 비율을 따라 정리하시고 40대 이상이면 S&P 500에다가만 하시는 것도 나쁜 투자가 아니라는 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. 그러면서 뭐 코스트 에버리징 뭐 하여튼 리스크 뭐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S&P를 장기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저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아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또 반등의 모멘텀이나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럴수록 S&P 500이 중심이 돼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. 저는 나스닥보다는. 하여튼 이런 거는 제 생각이고 저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.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 3년 하면 나스닥이건 그러니까 지난 3년이요. 그렇게 뜨거웠지만 나스닥, S&P, 다우 결국은 18%대 수익률이 만나더라. 너무 올라가서 와 이게 계속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막 최고가 찍었을 때 팔아서 뭐 다우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거기서 확증 평양 뭐 사람들의 그게 있어서 낙관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. 결국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고 좀 기술주하고 다른 그 섹터들이 여러 개 몰려있는 그러니까 많이 함께 있는 S&P 500이 그래도 상승이나 하락장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성장주 너무 좋아지는 마세요. 성장주는 진짜 이게 정말 뭐 좋은 건데 하여튼 성장주는 정말 쉽지가 않고 그것도 하여튼 성장주는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제가 좀 하여튼 다른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.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치 기반에서 뭐 설명드리고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인 관계로 뭐 실수했거나 뭐 틀릴 수 있습니다.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. 뭐 수정사항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지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또 마지막에 또 드리는 말씀이죠.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.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